오늘 한번 해볼까? 그냥 뇌가 녹아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그 기능 자체가 아예 불이 안 들어와요, 뇌에서. 그리고 더 최악인 게 회복이 안 돼요. 작년까지가 18,000명이었는데 잡힌 사람만. 그렇죠, 잡힌 사람만. 올해는 8월까지만 18,000명이에요.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50만이 나오게 됩니다. 아십니까? 요즘에 마약 단속 현장에서 10대, 2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마약 관련한 이 단편 기사를 보면 하나하나 놀라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한 거리는 완전히 마약에 쩔은 좀비들의 거리가 되어버렸다. 그 영상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도 마약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그러지. 거기다가 아이들에게 침투한다 그러지. 10대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아이는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정말 우리나라 어떻게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걱정하고 유의하고 대비해야 되는 건지 꼭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의정부 백병원 가정의학과 의사님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마약하는 마음, 마약 파는 사회의 저자이신 양성관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눠볼 텐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일단.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양성관입니다. 네. 네, 이 책 언제 쓰신 거예요? 올해 2월 달에 아, 그 유명 남자 연예인이 이제 마약을 해서 네. 저도 보고 있었죠. 정말 잘생기고 외모도 좋고 돈도 있고 연기까지 모든 게 다 갖춰진 그 연예인이 마약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받았어요. 네.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두 번째는 처음에 했다고 뉴스 나온 게 이제 우유주사 프로포폴이었는데 네. 과연 그것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뭐 의사니까 바로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왜요? 왜? 대부분 딴 걸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로 끝이 안 나고 마약 특징상 한 개를 하다 보면 다른 것도 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네. 우유주사야 저희 내시경 받을 때 다 한 번씩 하는 주사인데, 처음 문제가 됐을 때 2010년대 초반에 여자 연예인들이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 여자 연예인들도 다른 약을 조금 하신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루아인 씨도 아마 뭐 그럴지 않을까 했는데 또 어마어마하게 역시. 마약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열심히 한번 저도 끝까지 한번 찾아보자. 아, 그리고 진료실에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어트약, 나비약이나 그다음 마약성 진통제 환자들을 조금 본 적이 있거든요. 환자를 봤을 때 경험과 그런 중독자를 또는 진료실이나 응급실에서 본 경험을 같이 섞어서 네. 이번에 한번 써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NKTV 구독자분들이 이제 170만 주로 이제 엄마 아빠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건 이 10대 때문이에요. 10대, 20대 그 젊은 친구들의 마약이 어떤 실태래요? 일단 우리나라가 마약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작년까지가 18,000명이었는데 마약 사범자 수가. 그런데 잡힌 사람만. 그렇죠. 잡힌 사람만. 여기서는 잡힌 사람이 18,000명인데 야. 올해는 8월까지만 18,000명이에요. 그럼 올해는 한 25,000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무서운 거는 잡힌 사람만 25,000명, 2만 명, 25,000명이면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어요? 암수율이라고 해서 보통 마약은 20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28 정도를 곱하거든요. 그럼 실제 마약한 사람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50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올해는 벌써 50만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거든요. 그럼 100명 중 1명이 마약을 했다라고 추정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애기들 빼고 노인 빼면은 그렇죠. 압축된 10대 하면 연령대 10대부터 뭐 거의 60대까지인데 그렇지. 그러면 더 올라가는 거죠. 오 마이 갓. 두 번째는 원래는 40, 50대가 주로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옛날부터 마약을 했던 분들이 계속 못 끊고 하시는 분인데, 최근에는 20, 30대가 일단은 핵심으로 들어왔고, 이미 20, 30대가 50%.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들이 그렇죠. 처음 하는 시작하는 거고. 사람이 늘어나. 10대도 10년 전만에 비해서 5배가. 지금 작년에 10대 사범자만 470명인데, 그러니까 더 많이 늘고, 성별도 대부분은 남자거든요. 80% 네. 이상이 남자였는데 최근에는 벌써 여자가 27%까지. 작년 기준. 그러니까 이게 성별도 바뀌고 나이도 바뀌고 다 늘고, 문제가 정말 심각해진 것이죠. 점점 이게 마약이라는 게 우리나라 역사상에서 잠시 변동은 있었지만 계속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보니까 내년, 내후년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왜 이런 거예요? 일단은 사회적 분위기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영화 2시간도 이제 잘 보긴 힘들잖아요. 영화 같으면 이제 요약해 놓은 거, 그것도 아니면 1분짜리 쇼트 위주로 다 네. 이렇게 가거든요. 점점 짧고 그러면서도 더 자극적인 거를 바라는 그 중독사회라 그러죠. 중독사회에 들어왔고, 중독에는 대개는 단계가 있다고 하거든요. 술, 그다음에 여자 이성, 도박, 마약이거든요. 사실은
마약에 앞서 도박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독. 특히 도박 중독이 10대도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마약보다 더 강렬한 경험, 도파민이 나오는 건 첫 번째로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끝으로 가는 거지, 양극단으로. 두 번째, 예전에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어디 가서 사야 되고 되게 불편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는 누워서 버튼 몇 번 누르면 사니까 더 많이 사게 되거든요. 이거 배달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추적이 안 되는 해외 SNS로 연락하고 결제는 비트코인으로 하고 뭐 퀵 배송도 오고 그다음에 아니면 던지기라 그래서 특정 장소에 놔두면 사진 찍어서 갖다 놨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사진이 와요. 우리가 이제 뭐 하루 배송, 로켓 배송 하잖아요. 6시간까지 오거든요, 배달이 실제로. 디지털 세상에서 익명으로 거래할 수 있음, 그뭐 연결이 되게 그렇죠. 신속함, 이런 모든 것들이 그걸 편안하게 해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접근성, 결국엔 접근성이. 접근성인데 우리가 영화로 생각하면 거래를 어떻게 했느냐. 조직들끼리 돈가방 들고 막 그랬잖아. 무섭게 해서 막 사람들 우르르 데리고 와서 한 손으로 가방 주고 옛날에는 저 사람이 내 돈을 뺏을 수도 있잖아요. 저 조직이 총을 들고 오거나 무력으로 뺏을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경호원 들고 있고 그럼 정보가 새거든요. 그죠? 그러면 누가 경찰이 덮치면 돈도 잃고 약도 잃고 조직도 잡히는데 그렇지. 이제는 그 비대면 거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용법이 능한 젊은 층이 더 소문도 빨리 퍼지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50대가 했으면 이제는 다 20, 30대. 그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어떻게 처음에 마약에 접하게 될까요? 우리가 보는 마약은 뭐 유명 연예인들이나 좀비 거리에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보면 왜 마약을 하지? 라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렇게 파괴될 걸. 그러니까요. 스스로를 파괴하는 이상한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라고 교육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아이들이 그 낯선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게 무섭거나 흉측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실제 유괴 보면 아주 평범한 아주머니나 뭐 할머니 경계심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마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술 마시고 친구들끼리 노는 사이에서 야, 너 이거 한번 해볼래? 나도 하는 건데 기분 좋아져. 아니면 담배 피는 데다가 있으면 야, 너 뭐 새거 이거 한번 펴볼래? 담배랑 똑같아. 술도 됐다. 기분도 좋겠다. 야, 한 번은 괜찮아. 우리 술 먹고 음주운전 하는 사람은 맨정신에는 없는데 이게 술 들어가고 기분 좀 좋고 친구도 하고 있어. 그럼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다들 접근해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해서 보면 호기심, 유혹, 권유가 제일 많아요. 마약을 처음 하게 되는 이유. 그러니까 중독돼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처음에는 막 찾고 그러는 건 아니고 처음엔 그냥 그 네, 분위기에 휩쓸려서. 누가 제일 휩쓸리기 쉬워요? 10대, 20대. 그렇지. 그러니까 다들 하면 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대가 대부분 하면 막 15명. 20대는 클럽에서 몇십 명이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했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했건 뭐 아는 사이에 했건 그냥 뭐 다 같이 휩쓸려서 야 별거 아니야 막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근데 이게 불법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불법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 먹고 운전하면 불법인 거 아는데 하잖아요. 오케이. 기분 좋아진 상태. 한 번은 뭐 에이 뭐 그런 다 식으로. 친구인데 뭐 야 누가 신고하겠어? 그냥 한번 해. 너도 하는데 그럼 괜찮겠지 뭐. 그 순간에 판단인 거죠. 지금이야 우리 다 멀쩡한데 이렇게 있는데 누가 마약 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절대 생각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처하고 친구들이 다 한다. 다 뭐 미국 같은 경우 마리화나 정말 많이 피거든요. 그렇지. 다 마리화나 피고 있어. 너무 자연스러워. 그럼 나도 야 너 한번 해볼래? 진짜 친구들의 유혹이 정말 맞아. 10대는 또 얼마나 친구에 대한 게 강해요. 맞아요. 그 자기들만의 문화, 맞아. 동료 의식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했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안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상황에 휩쓸리고. 그렇죠. 한 번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약 자체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마약에 사람들이 왜 중독되지? 왜? 나 한 번 하고 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아닌 많이 거예요? 생각하거든요. 이게 하면 안 된다, 중독되면 안 된다. 네. 계속 얘기하는데 네. 이게 의지가 아닌 거죠. 자기 의지대로 자기 안 돼. 의지도 안 되고 그게 이제 도파민 뭐 이론이라고 해서 계속 나오는데 도파민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게 행동도 하게 하고 기분도 좀 좋게 하고 약간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우리 몸에서 필수적인 요소예요. 저는 뭐 돈이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돈을 평소에도 좀 쓰고 벌고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해두잖아요. 네. 마약을 하면 한 번에 그 도파민이 빵 하고 터져나와요. 무슨 말이다? 내가 평소에 쌓아둔 돈을 그날 다 쓰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신나? 너무 즐겁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마약에서 깼어. 근데 그때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돈을 쓰고 싶어요. 그렇게. 근데 우리 몸에서는 도파민이 좀 많이 줄었죠. 근데 또 너무 강렬했던 기억에서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하면 돈을 이미 많이 썼어. 두 번째만큼은 안 나와요. 그렇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의 용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럼 내성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 몸에 머릿속에 있는 도파민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는 생활할 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너 돈이 한 푼도 없어. 이미 다 썼어. 빈털터리가 되죠. 생활이 안 돼.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럽지. 금단 증상이에요. 도파민이 없어. 이제부터는 한 번에 저축해 놓은 걸 다 썼기 때문에 도파민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고통스러워서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왜 좋아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약 끊으면 뭐 돌아가는 게 아니냐. 안 돌아와요. 왜?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서 했는데 나중에는 기분이 나쁘지 않으려고 그렇죠. 하는 거네. 고통스러워서 그거를 고통을 없애려고 하는 예. 거꾸로가 됐네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되죠. 그때부터는 그 모든 게 안 돼요. 제어가 안 되지. 고통을 그렇죠. 자기가 없애려고 그렇죠. 하는 거잖아. 딱 이제 내성까지 오고 금단 현상이 딱 생기면 바로 표가 나죠. 눈빛이나 이런 게 너무 초조하고 불안해하면서 어머, 식은땀을 어머, 막 어머, 흘리고 어떡해. 막 그게는 이제 오로지 마약을 하지 않으면 그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오로지 마약만으로만 그 고통을 그렇죠. 없앨 수 있는 거야. 예전만큼 못하고 어떡해. 약은 더 많이 써야 되고. 어머 어떡해. 자주 써야 되고. 그렇죠. 이게 일상생활이 돼요? 그 정도면? 안 되죠. 그러면 뭐다? 일단은 직장에서 잘리죠. 그럼 돈이 없어. 그럼 돈은 어떻게 마약은 사야겠어. 그래서 결국 범죄가 되고 마약이 엄청 큰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CCTV가 다 전국에 다 있으니까. 미국은 강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여자는 뭐 길거리 매출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힘들잖아요. 그럼 뭐 한다? 마약을 왕창 사서 조금씩 팔아. 마약상이 되는 거야. 마약상이 되면 처벌이 엄청 강해져요. 징역이 살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 어디로 간다? 감옥. 마약은 아까 얘기했지만 중독성이 있고 내성이 생기니까 내가 정말 이제 그 콜드 터키라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닭살이 돋는다. 식은땀이 막 나요. 이런 상태에서 마약을 어떻게 사왔어? 마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닭설탕 하나가 3g인데 마약 분량이 그걸로 100번을 해야 돼요. 그걸 쪼개가지고 100번 분량이에요. 근데 내가 중독이 생긴데 이게 너무 손 떨리고 해서 용량 조절을 못해요.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많이 들어가. 그 과다 사망이 다 그렇게 죽어요. 제어가 안 돼. 이게 일단은 통제가 안 되고 너무 통제가 막 안 돼. 빨리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이게 한 잔, 그러니까 우리가 술 먹을 때 한 잔 마셔야 되는데 그냥 글라스 마셔요. 그럼 바로 죽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약이라는 게 생산, 유통, 소비가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A라는 데서 계속 사오다가 약이 바뀐 거예요. 얘기를 안 해주죠. 라면은 우리 뭘 사든 다 있잖아요. 함유랑 칼로리. 그쵸. 마약은 그게 없어요. 가짜약도 있고 밀가루를 팔 수도 있죠. 속이면 되니까. 그걸 똥술이라 그러는데 전문용어로. 실제로는 잘못 만들어서 농도 10배짜리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펜타닐로 많이 죽어요. 펜타닐이 워낙 강력한 약이라 기존의 약이 50분의 1, 100분의 1이면 되는데 네. 멕시코 마약상들이 만들 때 이 농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파는 게 대충 만들다 보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예전에 샀던 데서 똑같은 약을 똑같이 했는데 농도가 5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죽죠. 근데 무서운 게 하면 내가 숨을 못 쉬거나 뭐 심근경색 또는 뭐 호흡곤란, 주로 호흡곤란이 와. 그럼 웅웅 이러는데 정말 운 좋게 옆에서 같이 했죠. 네. 그럼 얘가 이상해. 그럼 신고하면 되죠. 그죠. 안 하죠. 왜? 나도 지금 약하고 있어서 몰라. 주위가 사물이 안 보이고. 그리고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마약을 하고 있으니까 신고를 못 해. 할 수가. 그러니까 둘이 하다가 하나 죽는 이유가 마약 자체 특성이 그런 거예요. 병원에도 안 데려가고. 병원 못 데려가죠. 정말 최악이 자살을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하거든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아니면 돈이 없는데. 마약하는 사람이 돈도 세 가지 없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 돈도 없고, 돈도 몸도 없고, 아프고, 마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 근데 딱 둘러봤는데 몸 망가져 있죠 이미. 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약만 계속하고 당연히 엄청 무너져요. 마약 중독자의 특징은 맞아. 끝에 가면 다 말라요. 뼈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정신 차렸는데 이거 어떻게 돌아갈 데도 없고 돈은 다 썼고 회복이 안 되잖아. 특히 이 어린 10대, 15, 16, 17, 18,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이 마약 중독이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10대들에게는 이 마약이 훨씬 더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여서 중요성과 심각성을 모르는데 그냥 뇌가 녹아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가 되게 부드럽고 두부 같거든요 사실은. 진짜 녹아들어요. 작아져요. 그게 중독된 사람들 CT나 MRI를 찍으면 실제로 이게 줄어든 게 보여요. 그 기능 검사가 또 따로 있거든요. 네. 그 MRI 찍으면 정말로 그 기능 자체가 아예 불이 안 들어와요, 뇌에서. 뇌는 기본적으로 신경은 다 전기 회로입니다. 제가 손가락 움직이는 거는 자, 여기서 미약한 전기를 흘려보내면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마약은요, 합선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머리에 벼락을 딱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괴기한 행동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게 합선이 되고 전선들이 녹아버린 거죠. 머리에서부터 어디까지? 신경까지. 우리 10대 뭐 중후반만 되면 네. 몸은 다 크잖아요. 정신은 계속 자라요. 20살, 25살
우리가 그런 육체적 능력이야 몸이야 20살까지 대개는 이제 정점을 찍는데 계속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마약을 쓰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도파민 홍수 같은 걸로 도파민이 한 번에 쫙 분비되면 뇌 구조가 바뀌어요. 그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뇌 구조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네. 근데 아직 아이의 뇌는 덜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성장이 어때요? 15살, 16살부터 그냥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정상적 지능 발달이 안 되는 거죠. 나쁜 영향 플러스 충동적이잖아요. 10대 애들이. 아무래도 위험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마약을 더 쉽게 하는 거죠. 우리가 10대에는 왠지 이제 술, 담배가 그럴듯하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남들이 안 하는 어른이 금지시하는 거에 대한 그런 욕망. 내가 왠지 어른이 된 것 같고 주위 친구들한테 으쓱거리고 그래서 더 충동적이라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더 하기 쉽고 그리고 친구들이 하면 다 할 수밖에 없고. 지능지수에도 연관이 있어요? 많이 떨어져요. 지능지수가 또 아유, 뇌에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그게 생긴다니까요. 충동적으로 변하고 이게 도파민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도파민이 없으면 질병이 생기거든요. 운동 기능 자체가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파킨슨 같은 경우 우리 걷기가 보행이 좀 어려운 분이 파킨슨 장애 같은 건 도파민 결핍과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행동이 바로 이상해지죠. 이상한 행동 보이는 게 다 그런 구조 변화거든요. 그리고 더 최악인 게 회복이 안 돼요. 잘.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마약에 중독됐으면 재활 치료를 받고 돌아가야겠다. 그럼 내가 가정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회복될 확률이 높은데 10대는 그런 게 없어요. 돌아가면 뭐 내가 뭐 있어. 미래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왜 없어? 그게 우리가 참 너희를 안타까운데. 잃는다고. 아우 너무 속상하다. 그리고 또 진짜. 재활하는 동안에 한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려요.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 일 해야지만 뇌가 어느 정도 회복된다라고 나와요. 근데 한 번에 끊으면 다행인데 피다가 한 1, 2년 성공했다 다시 피는 사람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면 다시 피잖아요. 네. 마약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닥치면 설령 단약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하고 싶거든요. 잊기 위해서 그 고통을. 그래서 재발하는구나. 다시 알코올 중독도 왜 끊었다가 그렇죠. 힘들면. 또 들어가고 그렇죠. 끊었다 또 들어가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젊을 때 한다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그 기간을 평생 견뎌야 되는데 버텨야 되는구나.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 심각한 우울증이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사람한테 머리에 정글을 꽂고 고압의 전류를 흘렸거든요. 옛날에 한 100년 전. 그렇게 하면 사람이 그냥 멍해지는 거죠. 그 정도의 충격이 마약이 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마약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런 네. 강력한 마약은 그래서 한 번만 해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한 되돌릴 수 번만 해도 있는데 그걸 10대가 한다. 한 번도 하지 마. 그래서 제일 처음이 제일 중요해요. 안 하면 돼요. 안 해야 돼.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하면 안 돼. 맞습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제일 많을 때가 또 10대잖아요. 10대부터 마약에 손을 댄 투약자의 지능지수를 검사한 결과 IQ 평균 지능지수에도 못 미쳤다? 그렇죠. 80, 85. 그러니까 사회생활하고 돈 벌고 막 이거는 그게 좀 많이 힘들어지죠. 많이 힘들어지네. 아니 이 10대들 보면은요. 마약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10대 애들 막 지네끼리 뭐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 못 말려요. 맞습니다. 24시간 쫓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예. 저는 항상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 친구 따라 마약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그 마약은 어떻게 한다고요? 유혹, 호기심, 권유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이 나쁘니까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면 막상 이런 유혹으로 다가오고 친구들이 권유할 때는 이게 마약이라는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내가 지금 팔이 아파서 그러는데 물건을 들게 도와줄래? 저 차까지 나를 요 짐을 네가 대신 들어줄래? 해서 차까지 간 다음에 납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상황을 우리는 교육시켜야 되는 거죠. 친구들이 너도 먹어볼래? 기분 좋을 때 흥분했을 때 야 술 먹을 때 뭐 이렇게 권유할 때 안 돼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거를 교육해줘야 되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뭐 운동을 하거나 여가 시간을 즐길 것도 없고 애들은 제가 그냥 그게 진짜 계속 건물과 건물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밤 10시, 12시까지 학원 다니잖아요. 하루에 열 몇 시간을 공부하잖아. 참 슬픈데 어렸을 때는 우리 10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애가 키, 몸무게, 뭐 아플 때 몸 건강 정말 많이 신경 써주거든요. 그러다가 고학년만 되면 이제 성적 신경 쓰고 근데 정작 중요한 마음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안 써줘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마음을 꼭 한번 신경 써주라. 그리고 대개는 뭐 이거는 교육이랑 좀 비슷한데 부모님들이 주로 하는 말이 이제 나이가 들면 아이들한테 하지 마. 너는 술, 담배 하지 마. 하면서 남편분들 술, 담배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보고 나도 술, 담배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나도 해봐야지. 그런 교육의 핵심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여주는 거. 그럼 우리가 어떤 걸 보여줘야 될지 집에서 어른들이 먼저 책을 읽으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른들이 먼저 책을 읽고 좋은 거 하고 운동하고 하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하다가
부모님이 하니까 엄마 나도 한번 같이 운동해볼까? 재밌어 보여. 엄마가 하는 게 너무 즐거워 보여. 이렇게 해서 물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먼저 그런 모습들을 좀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런 상황에 딱 처했을 때 제대로 된 교육과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 싫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녀가 마약에 만약에 한 사실을 알았어. 한두 번이라도 했대. 근데 얘가 만약에 와서 고백을 할 수도 있지. 엄마 나 이런 상황이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누구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어쨌든 들켰거나 뭐 그렇죠. 알게 됐다. 알게 됐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영화에서는 이제 가둬놓고 아예 못 나가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네.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가면 그게 의지로 안 돼요. 온몸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금단 증상으로 이미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게 안 하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예가 그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 마약 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마약을 하러 간 거. 그게 너무 제가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 우리가 볼 때는 뭐 나쁜 애다, 그러니까 싸가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지가 너무 고통스러운 아니에요. 그게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니까요. 그런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정신과 질환이나 약물 중독이 참 안타까운 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야, 너 의지로 끊을 수 있어. 왜 그걸 못해? 할 수 있잖아. 네가 나약해서 그래. 그걸 안 보이니까 그러거든요. 정신과에서는 딱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다리가 부러졌다라고 생각해라. 못 걷는다. 그렇죠. 다리가 부러지면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야, 너 다리가 부러졌지만 걸어. 의지로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데 그렇지. 이 정신과 질환은 안 보이니까 다 의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다리가 부러졌어. 안 보이는 다리가. 그러면 수술하고 우리가 보통 깁스만 6주 하잖아요. 그럼 풀자마자 뛸 수 있어요? 못 뛰죠. 재활치료하고 근육치료 하는데도 몇 개월 걸리는데 그치. 이 마약이라는 게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 1년에 37%, 3명 중에 1명이 겨우 끊을 수 있는데 그게 아예 치료를 안 받고 너 의지로 끊어라? 제가 물어봤어요. 그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마약 전문가인 천영훈 원장님한테 물어봤죠. 절대 없다고. 바로 얘기하셨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된다? 병원에 데려가야 돼? 그렇죠. 근데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혹시나 또 경찰 신고되거나 또 뭐 할까 봐 하는데 병원에서는요 신고하지 않아요. 경찰에. 치료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연락하십니다. 이런 마약 전문 치료 병원이 있어요? 있죠. 2군데가 있는데 아, 국립부국정신병원과 네. 인천 찬사람병원에서 주로 2군데가 제일 많이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도 잘 모르니까 그 관련 정치나 이런 쪽에서 치료와 재활의 필요성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원이 좀 안 돼요. 지원을 좀 해야 되네, 이거.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늘어나는. 작년만 해도 8,000명. 이 단순 마약 투약자인데 입원 시설 400명밖에 못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더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끊어서 유입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중독된 사람은 또 할 거라니까요. 그렇지. 그럼 그 사람을 다시 마약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청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야 경각심을 가지고 저건 나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중독된 사람은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재활과 치료가 정말 적극적으로 더 지원이 돼야 될 사실 지금 시점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뭔가 나와서 이게 지원하고 재활 치료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죠, 병원을 늘리고 뭐 이런 거 해야 되겠네요.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마약 중독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무직자 가난한 사람이 더 마약에 중독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비율상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국과 외국은 조금 다른데요. 진짜 가난한 나라, 뭐 동남아시아나 콜롬비아는 마약이 사실 가장 이제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죠. 불법인데. 불법이라서 높고 그러면 뭐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콜롬비아에서 제일 유명한 게 우리 커피잖아요. 커피도 유명한데 코카인도 유명하거든요. 근데 코카인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은 코카인을 많이 재배한단 말이에요. 그럼 코카인 재배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오늘 한번 해볼까?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 많이 하고 실제로는 우리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마약에 중독된 좀비 거리를 보고 충격을 먹었지만 꼭 그런 콜롬비아에는 이미 예전부터 헤로인 거리라고 아예 마약 중독자들이 길에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생산은 하지 않습니다. 거의 생산은 안 하고 대부분 이제 외국 동남아나 이런 데서 수입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소비자인데 주로 쓰는 마약을 하는 사람인데 마약을 하다 보면 가난해지죠. 아까 같은. 그럼 가난하니까 이제 잃을 게 없어. 그럼 더 뭐 한다? 마약을 하게 되고. 아예 마약 산업 쪽으로 아예 들어가 버리고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벗어날 수 없고.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 마약하는 거 보여주면 이게 이슈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유명 연예인들 뭐 재벌들만 계속 그것만 보도해줘요. 실제로는 우리나라 작년 통계 같으면 무직자가 31%, 회사원이 6%. 회사원이 많다니까. 마약하는 사람 중에. 그렇죠. 마약하는 사람, 마약 사범자. 마약 사범자 중에. 우리가 정말 많이 할 거라 생각하는 연예인, 방송 0.4%. 주부도 있고 학생도 뭐 2, 3%씩. 다 하는 그냥 거죠. 보통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데 하다 보면 결국에는 뭐가 된다?
가난해지고 아프고 죽고. 근데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선입견이 있잖아요. 정말 심각하게 아픈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나 연예인 재벌만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마약에 대해 잘못 알고 있으니까 마약을 더 하기 쉬운 거죠. 우리가 왜 흔히 이런 얘기 했어요. 아유, 그렇게 부자고 남부럽 것도 없는 그렇죠, 그렇죠. 그 뭐 유명하고 아유, 잘 사는 사람들이 뭐가 쉬울게 싶다고 왜 저런 짓을 했어? 저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아, 네. 어떤 여성분인데 그분도 필라델피아의 거리에 있는 분이었는데 막 나중에는 괴사가 일어나고 피부가 엉망이 됐었는데 꽤 오랜 시간 재활을 해서 이제 하지 마라라는 캠페인을 많이 캠페인하고 뭐 코치도 하고 뭐 이런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은. 와, 정말 힘듭니다. 정말 저도 이제 연락하시는 분이 있는데 약 끊는데 10년 걸렸어요. 계속 중간에 치료받고 다시 재발하고 치료받고 재활하고. 그게 마약 중독이 된 분들이 보면은 그래프가 50대부터는 없어져요. 마약 사범자 수가 50대부터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죽거나 아니면 정말 재활을 해서 성공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제 병원에서 한 달 정도 뭐 짧게는 1, 2주 길게는 한 달 입원하고 퇴원하면 그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생활이 안 되거든요. 사실 돈도 없고 숙소도 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재활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선생님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정말로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게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마약을 내가 정신적으로 조절하면서 안 죽을 만큼 조금 하면서 사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거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조절할 수 있다. 처음에 이게 사람들이 이제 진료를 받으라고 할 때도 나는 괜찮대. 자기는 중독이 아니라 언제든지 끊을 수 있대. 근데 못 끊거든요. 담배가요. 100명 중에 4명이 끊어요. 의지로. 그러니까 100명이 결심을 하면 4명이 겨우 끊거든요. 약을 쓰면 24명이 끊어요. 약을 써도 3개월 동안 약을 계속 먹어도 24명이 끊는데 마약은 어떻겠어요? 더 강력합니다. 절대 의지로는 못 끊고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설령 이제 좋아진다 하더라도 흉터가 남죠. 흉터라는 게 뭐예요? 후유증, 정신, IQ나 충동적인 거, 행동들, 회복됐지만 이런 그런 상처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남습니다. 어떤 행동장애 막 이런 거, 그렇죠. 뭐 다양한 증상들이 나올 거 어마어마하게 아니에요. 정말 다양합니다. 코가 녹아 내린 사람도 있고 이빨이 썩는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약에 따라서 좀 다른데. 우리 정말 오늘 양성관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양성관 선생님이 역할이 크십니다. 그 어둠의 거리에만 있는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무슨 그냥 밥 먹는데 술자리, 유흥 즐기는 그런 너무 평범한 장소에서 그냥 쓱쓱쓱 오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구독자분께 당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많으실 거예요. 사실 왜 그러지 막 계속 호기심이 정말 많이 생길 거거든요. 지식은 아는 거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하죠, 지식. 근데 지혜는 그 지식을 쓰는 거고요. 마약에 대한 지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절대로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 당부드릴게요. 평생 네, 절대 단 한 번도. 자, 이 영상은 모든 아이들 10대 애들 막 호기심 많고 유혹 많고 기분이 막 들뜨기 쉬운 이 아이들에게도 꼭 전해주셔서 절대 손도 안 대게 하셔야 되고, 특히 부모님 우리 아이는 안 그럴까 이렇게 방심하지 마시고 좀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우리 사회를 더 내 가족을 잘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양성관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